메시 인터컴 오픈 메시 채널 3. 대광해수욕장에 있는 이스케이프라는 카페가 내 추억 속에 맛있는 커피집 중에 하나였는데 풀빌라로 바뀌었네. 사장님이 전업을 한 건지 그리고 이전을 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느낌 있고 좋았는데 커피도 맛있었고. 네, 그러네. 자, 그러면 커피는 평상 책방 가서 먹는 걸로 하고 3시 40분 도착인데 평산 책방이 몇 시까지 문을 여는지 모르겠네. 볼까? 18시에 영업중. 오케이, 가보자. 약 300m 앞에서 2001길 방향 왼쪽 11시 방향입니다. 잠시 후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잠시 후 왼쪽 11시 방향입니다. 무엇으로? 아, 47km. 잠시 후 노인 보호구역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메시 인터컴 종료. 잠시 후 회전 교차로에서 3시 방향 첫 번째 출구입니다. 이어서 99m 앞 고가도로로 진입하세요. 약 150m 앞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시속 30km로 서행 운전하세요. 약 600m 앞 새싹 삼거리에서 울산 기장 IC 방면 우회전입니다. 약 300m 앞 새싹 삼거리에서 울산 기장 IC 방면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직진입니다. 약 600m 앞 시속 60km 단속 구간입니다.
약 300m 앞 시속 60km 단속 구간입니다. 약 600m 앞에서 양산, 정관, 보리 방면, 고가차도 오른쪽 옆길입니다. 잠시 후 고가차도 오른쪽 옆길입니다. 약 600m 앞 신호위반 및 시속 70km 단속 구간입니다. 약 300m 앞 좌천 사거리에서 양산, 정관 방면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약 300m 앞 신호위반 및 시속 70km 단속 구간입니다. 어려운 시절을 겪었어. 서양 중세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은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신에게 가까이 갈 것인가, 가까이 가는 단계가 막 다양하게 개발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잡스러운 세상과 멀어져서 진정한 신과 합일되기 위해서 수도원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걸 비판하는 거야, 이 사람이. 비판하면서 에반겔리움, 복음주의가 진짜 기독교 사랑이다. 이게 근본주의자, 이 그렇지. 사람이.
나는 근본주의자가 아니라 나 다 이론이 탄탄하게 있다니까 하고 설명한 거네. 그렇죠.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볼로 에르고 숨.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내가 그거 들어봤을 리가 없어. 그러니까 코기토 에르고 숨 들어봤잖아. 아, 그 들어봤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코기토 나는 생각한다. 에르고 숨.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건 기억나. 아우구스티누스가 아우구스티누스가 뭐라고 하냐? 볼로 에르고 숨. 나는 의욕한다. 의지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욕망을 가진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이런 뜻이네. 그렇죠. 데카르트가 코기토 에르고 숨을 말한 것은 현대의 문을 연 건데 현대 이전에는 아우구스티누스 볼로 에르고 숨이 훨씬 더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의지가 중요해요. 의지가. 무슨 의지? 진리를 향한 의지. 볼로 에르고 숨. 나는 의지하는 거야. 의지. 여기서 의지한다는 건 기댄다는 게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에요. will. 그렇죠. will. will. 정확해요. I will. Therefore I am. 오케이. 그걸 바꾼 사람은 데카르트. 아니야. I think야. will이 중요한 게 아니고 think를 해야 돼. 나중에 그걸 오케이. will이 중요한데 뭐에 대한 will이냐 할 때 빌레쪼 마크트. 권력에 대한 의지가 중요해. 이게 니체예요. 여기 와야 탈형이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어준 씨는 계속 니체 이후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는 여전히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냐? 볼로 에르고 숨의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는 내가 보니까 답답해 죽겠어. 그러니까 나는 답답한 걸 견디니까 학자고. 자, 그래서 이때 마지막 질문이 그런 거야. 볼로가 윌이 어떻게 생겼냐는 거야. 볼로가 내 거냐? 하나님 거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논쟁인데 이 사람은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볼로, 즉 의지, 윌을 만들어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걸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나의 소명이 무엇인가를 항상 찾았잖아. 우리는 그게 없잖아. 우리는 없지. 내가 선택받았다. 하나님에 의해서 소명받았다. 라고 하는 생각을 다 하고 싶었겠잖아, 당시에. 그렇겠지. 서양 세계를 지배하는 제도니까. 단속 구간이 이 제도가 자본주의적인 사고를 만들었다는 게 막스 베버 이론이에요. 맞는 말이지. 예. 왜냐면 네가 부자라는 것은 신이 너를 선택했다는 그렇죠. 뜻이야. 그렇지. 라고 자본주의를 해결해 줬지. 그렇지. 10km 이게 단속 구간 과거의 것이긴 하지만 자본주의를 빨리 싹트게 한 어떤 형이상이었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나는 그 시절에 태어났으면 답답해서 죽었을 것 같아. 그렇지. 왜냐면은 이 사람들은 평생 나의 소명은 무엇인가. 그렇죠. 신이 나에게 준 임무는 무엇이지 이걸 갈구했어. 그리고 어느 순간 아 이게 내 소명인가 보다 하고 살거나 끝까지 이걸 못 찾거나.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어준 씨나 나 같은 사람들은 붕괴된 제도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없잖아요. 결혼제도가 지금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나 불안함이 있습니까? 잘 됐다고 생각해. 그렇지. 그렇잖아, 우리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 제도가 붕괴된 전 상태가 훨씬 더 안락할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 제도가 붕괴되는 이 상황이 히스테리적으로밖에 반응할 수 없을 만큼 불안할 수 있다. 불안할 수 있지. 예측 가능하진 않잖아. 예측하지 않지. 그렇지.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우리는 지속 가능한 사랑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잖아. 그런 건 없어. 저 지속 가능하다고 사랑이 더 좋은 것도 아니야. 그거는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고 세월이 지나고 사랑이 성공하고 실패하고 여러 번 겪어봐야 도달하게 되죠. 우리 사회가 그런 탈형이상학적 사랑의 관점을 축적해 오면서 이혼율이 갑자기 높아진 게 아니고 억눌렀는데 억눌렸는데 터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을 고통스럽게 맞이하고 있다. 많은 수의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인 줄 아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있는 그대로의 상대가 아니라 자기가 그려놓은 가상의 상대를 사랑하는 거야. 그 상태로 결혼해. 그래서 결혼은 가상이야. 이혼이 리얼이야. 이제 언어가 고급스러워지고 있네요. 결혼은 나 혼자만의 이유가 아니라 가족 주변 수백만 가지 이유로 하는 거거든요. 수백만 가지 이유로 그 사람인 줄 아는 사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이야. 근데 이혼은 딱 한 가지. 나 혼자 100m 그 사람의 실체를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가 변했다고 하는데 상대는 원래 그대로예요. 그렇죠. 자기가 그제서야 리얼을 본 거지. 시속 70km 그런 건 나의 인식이지. 상대에 대한 인식이. 있는 그대로의 상대를 보고 있는 그대로 사랑할 줄 알면 비로소 어른이 되는 거야. 어른의 사랑을 해본 적 없는 사람하고 너는 피곤해.
맨날 오빠 어쩜 그럴 수 있냐야.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겁나는 간다에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그러네? 네. 라면 먹고 가세요 하고 라면 먹고 가라는 건 명대사. 그렇지. 그런 영화는 다 만든 사람들 되게 철학과 출신들이에요. 그렇구나. 사랑이 어떻게 변하는 게 아니라 변하는 게 사랑이에요. 대사 뭘 놓쳤어 그때? 그래. 라면 먹고 갈래 전의 시대잖아 우리는. 그때 대사 뭐였어요? 나는 공부할래? 비관적이었네. 왜 눈을 또고리 뜨고 공부 좀 할까? 아, 나는 결정적인 순간에 말 안 합니다. 와, 손잡고 뛰어왔어? 뭔가 합니다. 그러면 지금 팔을 벌리는 거지. 벌레발부터 넓지도 않아. 나의 품으로 이런 뜻이야? 그렇죠. 나는 이제 공부, 거의 사기에 가까운 거잖아요. 공부가 맞잖아. 모텔을 들어가기 직전에 어떻게 이걸 꼬시냐. 그래, 그게 그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그렇지. 그게 나는 공부하고. 네. 예를 들어서,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도서관을 같이 가는 경우가, 옛날에 많았죠, 우리 때는. 도서관에서 뭐 공부를 하나. 그렇죠. 도서관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도서관에 와 있는데, 공부할까?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할까? 몇 살 때? 대학생 때지. 아, 대학생 때? 이거 한번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대사가 뭐였는지. 라면 먹고 가려는 여성이 하는 거 아니야? 그거는 여성이 하는 거죠. 그렇죠. 집에 데려다 네. 줬는데 그러니까. 들어오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우리 세대하고 조금 뒷얘기라고 봐요. 우리 때는 남성과 여성이 자기 집을 갖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없었지. 거의 부모와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면은 하숙이야. 하숙인데. 혼자 방이 없어. 그렇죠. 나 같은 경우 혼자 쓰는 방을 꽤 오래 썼는데 나 같은 조건에 하숙한 사람 거의 본 적이 없어요. 혼자 방에 하숙한다는 거는 있는 집안이고 그렇죠. 약 300. 하숙도 여러 명이 하거나 시속 70km. 아니면 부모님 집에 있었기 때문에 네. 반드시 숙박시설을 이용했어야 가야 돼. 했습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필요한 멘트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뭐라고 해야 되지? 왜 이 멘트가 시작된지 기억이 안 나는데 나는 공부였어, 공부. 숙박시설 가는데 공부할까? 그 말을 내가 처음 해도 100% 알아들었어. 가장 일반적인 말은 잠깐만 쉬었다 갈까? 그거는 남 너무 촌스러워서 못하겠더라고. 그러니까 영화에서 그 얘기 나오잖아. 그렇지. 잠깐만 쉬었다 갈까? 손만 잡고 있을게. 손만 잡고 있어. 손만 잡는다. 그런 말을 못하겠더라고. 나도 그런 적은 없어요. 잠깐 쉬었다 갈까? 안 쉬잖아. 그건 거짓말 아니야. 네. 하지만 공부는 진짜야. 제일 많이 했던 말 중에 한 같이 있고 싶다고 하는 것 같아. 어렸으니까 용서 줄게. 그래서 예전에는 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차가 끊어지는 곳을 차가 끊어지는 간다든가. 곳 간다든가. 배가 끊어지는 곳을 간다든가. 그리고 여자도 배가 끊어지는 걸 알면서 모른 척 하면서 천천히 걸어가지. 그렇지. 그 진짜 옛날 이 속도로 걸어가면 끊어질 텐데. 알면서 천천히. 그러면서 어머 끊어졌네. 낭만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한 어떤 공부도 하지 않고 그냥 살았어. 맞아. 무식하게 그냥 살아있어. 무식하게 사랑하고 무식하게 그래서 다 이건 시행착오를 네, 온몸으로 겪어온 거예요 우리가. 시행착오를 우리 세대는 그냥 겪어온 세대예요. 학교 다닐 때 성교육 받은 적 있어요? 비디오 같은 거 그렇지 틀어주고. 그렇지. 갑자기 체육관 오라고 하더라고요. 맞아. 그때는 사랑이 뭔지 배운 적도 없고 결혼이 뭔지도 배운 적이 그렇죠. 없고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배운 적이 없고 아무것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렇죠. 배운 거라고는 성병 걸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사람과 만날 것인가, 그러니까 관계를 배워야 관계를 되는데. 어떻게 형성해야 될 것인가, 이걸 배워야 되거든요. 유럽에서 교육 체계를 보면 특히 유초등 교육은 90%가 관계 교육이에요. 그거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 중에서 남녀 간의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예요. 지금 20대 남성 일반이 극우화 되는데 이 결여, 아주 중요하다고 봐요. 이 남녀 관계를 어떻게 맺을지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채 그렇죠. 이 관계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다수가 있어요. 이게 20대 남성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극우화되어 있거든요. 자연적이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관계에 대한 공부가 없다는 거. 그렇죠. 우리 때도
관계에 대한 공부를 안 했지만 우리는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부딪히면서 시스템 안에서 그냥 살다 왔어요.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그런데 그때는 리스크를 다 남자가 지라고 했기 때문에 네. 그냥 대가리 들밀고 왔어. 여기까지 왔어. 그러니까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스토커.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때는 여성 집 앞에서 기다리는 걸 낭만적으로 생각했거든. 비를 맞고 비를 맞고 부르고 엄마한테 혼나고 막 그러니까.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였거든. 그래서 그 오빠한테 두드러 맞고 오빠가 나면 도망가고 전화했는데 아버지가 받으면 끊고. 그렇죠. 공중전화 앞에서 여학생한테 전화해달라고 하고 그렇지. 많이 대신 전화 좀 해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야 하는 줄 알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욕먹는 걸 단하게 받아들였는데 욕 먹는 걸 부끄럽게 여기기보다는 나름 남자들 세계에서 미담이야. 그치? 영담이고. 나 이렇게 깔면서 얻어맞으면서 그녀에게 사랑을 전했어. 그렇지.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 그렇죠. 그리고 다들 그렇게 했어. 그렇게 했어. 그런데 지금은 그 모든 시도가 불가능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데 너무 멀리 있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니까. 모르니까. 타고난 본능인데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프랑스 사회에서도 한때 큰 문제가 됐던 게 부족한 사랑 접근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거예요. 프랑스하고 영국 간에 싸움이 있었어. 중요한 논쟁이다. 네, 프랑스에서는 서투른 애정 표현을 우리가 관용해야 되는 거 아니야? 범죄로 범주하는 순간부터 네, 남자들이 이제 다 그렇죠. 두려워서 못하는 거 아니야, 접근을. 초등학교 때부터 부동산 교육을 해야 된다고 내가 생각하는데 오늘 쭉 얘기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남자와 여자가 연애하는 법에 대해 가르쳐야 될 것 같아. 이게 10대 시절에 다 배워야 되거든, 기본적으로. 그렇죠. 배워야죠. 어떤 실수는 용서가 되고 어떤 실수는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범주 안에서는 괜찮다. 그렇죠. 이 범주 안에서 네가 거절당하는 건 창피한 게 아니다. 그렇죠. 그런 관계를 맺는 방법론에 대해서 사실 선생님도 잘 모르거든. 이거를 가르쳐야 되겠다. 가르침과 동시에 사회적 합의도 필요한 거예요. 어디까지 되고 안 되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없어요, 우리가. 그렇지. 업무상 전화를 받았어요. 마음에 들었어. 밤 9시 전화를 했는데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자, 이런 것에서부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게 사회적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어설픈 애정 표현이 범죄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두려움이 공포가 아니라 분노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미투 나올 때 미투하고 어설픈 애정을 구분하자고 프랑스의 여성들이 모여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요. 여성들이. 그때 영국 여성들이 저 미쳤다 막. 프랑스 여성들은 네. 미투와 서투른 사랑의 접근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구분하기가 중요하다. 이거 여성들이 나서야 되거든. 그렇죠. 남자들이 남자는 구분할 남자들이. 줄은 몰라요. 그렇죠. 영국 애들은 구분할 필요가 없다. 유명한 발상이다. 프랑스 여성들은 아기가 없는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서투른 접근에 대해서는 구분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합의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의일 수 없잖아. 그렇죠. 아, 이거 중요한 문제인 것 같다. 그 사회에 페미니스트들이 먼저 시작해야 되는 얘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 얘기 해봐야 너 이 새끼. 저도 어디 가면 성교육을 하는데 봤는데 제가 받는 건 범죄가 이러면 안 돼. 대학 교수인 제가 그러니까 예를 짱도 들면 있어요. 네, 학교에서 사랑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교사들이 많아요. 근데 시도하고 싶어 해요. 이건 성교육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그렇죠. 단속관 관계를 성교육은 마지막에 방법론을 그렇죠. 뿌리고 관계를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싶은데 일단 학교에서 300m 위험하다고 봅니다. 시속 70km 왜? 단속 구간 사회적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네가 하는 모든 시도가 위험할 수 있어 못하게 해요. 유럽은 그래도 합의된 게 있어요. 뭐가 합의됐냐면 초중등 과정에서 콘돔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무조건 교육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프랑스나 영국, 독일 다 합니다. 그게 지금 유엔에서 말하는 표준 성교육안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학부모들이 싫어해요. 싫어하지. 어떻게 학교에서 신성한 학교에 그런 거 하냐. 자기도 애를 어떻게 낳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유엔이 권고하고 있는 세계 표준 성교육안도 못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지금 부작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틈새에 기독교적 형이상학으로 성교육을 하는 것이 오세훈이가 지금 그거 하고 있거든요. 그 빈틈을 빈틈을 기독교 지금 근본주의에 채우려고 하고 채우려 한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성교육을 따로 사교육을 하고 있어요. 성교육, 사교육. 네. 야,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를 교육부가 알아서 해결하라면 해결 못할 것 같아요.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여기에는 가장 큰 건의가 필요해요. 대통령실이 주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대통령실이 그렇죠. 답을 내라는 게 아니라 단속 구간입니다. 인간과 인간이 관계를 맺는 법에 대한 교육을 따로 해야 되는데
철학자도 들어가야 돼. 그렇죠. 교육학자도 물리학자도 들어가야 교육자도 되고. 들어가야 되고 시속 70. 브레인 사이언스 하는 들어가야 되고 신경과학 하는 사람 그런 들어가야 되고. 사람들이 거대한 포럼을 한 1년은 쭉 해서 하나의 틀을 만들어가는 과정. 대통령실에서 지원하되 이 정치적 부담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한국은행처럼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어줘야 돼요. 하나의 위원회를 위원회를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서 1년 동안 수기를 거쳐서 하나의 안을 만들어 보자. 그게 아주 지금처럼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주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주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주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20, 30대 남자들이 왜 힘드냐 하는 것의 뿌리를 가보면 합의되지 않는 규제를 받은 세대예요. 여기 뿌리에는 성적 박탈감이 있어요. 합의되지 않은 규제와 통제로 이 친구들을 무성화시켜 오려고 노력했어요. 무서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시작된 성교육이 무성화시키는 교육이다. 그리고 그 분노가 지금 산막공원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20, 30대 남성들에게 폭발돼 있다. 그렇지. 그것을 가장 왜곡시켜가는 우리가 있는데 여기에는 아직도 사랑의 형이상학에서 피를 빨고 있다. 이 얘기를 길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형이상을 어렵게 한 거예요. 알았어. 약 300m. 문재인 씨가 동의를 하고 에서 이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도 동의를 하고 위원회 만들어지면 내가 10분 정도 강의를 할 수 있어요. 아마 안 부를 것 같은데. 사랑의 끝이 있어. 끝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지. 그래서 여기 위원회에서 이런 걸 개발해야 돼. 라면 먹고 갈래 다양한 버전을 만들어줘야 된다. 여성이 듣기 원하는 버전으로도 개발해줘야 돼요. 그렇지. 자, 생산적인 이야기였고요. 네. 오랜만에. 네. 자, 우리가 요거를 한번 추진해 봅시다. 과속 방지턱이 오케이. 있습니다. 뉴스공장에서도 떠들어대고 사람이 관계를 맺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 그만 얘기해. 힘들어. 알겠어. 이번 달은 끝! 약 600m 앞에서 북정공단길 방면 좌회전입니다. 약 300m 앞에서 북정공단길 방면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약 300m 앞에서 양산대로 방면 우회전입니다. 약 600m 앞 신호위반 및 시속 70km 단속 구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약 300m 앞 신호위반 및 시속 70km 단속 구간입니다.
약 600m 앞에서 언양 방면 고가도로로 진입하세요. 잠시 후 고가도로로 진입하세요.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직진입니다. 약 600m 앞 시속 70km 박수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약 300m 앞 시속 70km 박수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600m 앞 신호위반 및 시속 70km 단속 구간입니다. 약 300m 앞 신호위반 및 시속 70km 단속 구간입니다. 약 600m 앞 시속 70km 박수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약 300m 앞 시속 70km 박수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약 600m 앞 시속 70km 단속 구간입니다. 약 300m 앞 시속 70km 단속 구간입니다. 약 600m 앞 시속 70km 박수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약 300m 앞 시속 70km 박수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약 600m 앞 시속 70km 단속 구간입니다. 약 300m 앞 시속 70km 단속 구간입니다. 약 600m 앞에서 신평강변로 방면 비보호 좌회전입니다. 약 300m 앞에서 신평강변로 방면 비보호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비보호 좌회전입니다. 약 600m 앞에서 신평강변국일 방면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잠시 후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약 300m 앞에서 신평강변국일 방면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잠시 후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약 600m 앞에서 판타지아 주차장 방면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09m 앞 좌회전입니다. 새로운 경로로 안내합니다. 약 600m 앞에서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잠시 후 노인 보호구역입니다. 잠시 후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약 300m 앞에서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노인 보호구역입니다. 약 600m 앞에서 평산마을 방면 왼쪽 방향입니다.
잠시 후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약 300m 앞에서 평산 마을 방면 왼쪽 방향입니다. 잠시 후 왼쪽 방향입니다. 약 600m 앞에서 평산마을이길 방면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34m 앞 목적지 주변입니다. 약 300m 앞에서 평산마을이길 방면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34m 앞 목적지 주변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34m 앞 목적지 주변입니다. 잠시 후 목적지 주변입니다.